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맨유의 박지성 선수 다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 축구 굉장히 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급 퀸 연하, 스케이팅 너무너무 잘 타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타고난 운동신경이 물론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지독한 연습벌레죠.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로 거듭 태어난 거죠. 근데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이 김연아나 박지성 선수 같은 세계적 전문가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뇌가 있습니다. 브레인. 그러니까 사실은 브레인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학습하고 기억해서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세계 전문 최고의 스포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축구공을 차는 아주 간단한 운동일 때도 저희가 이건 굉장히 간단한 운동으로 보이지만 축구공을 확인할 때도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피질, 전운동 피질, 편도체, 시상하부와 같이 다각적인 여러 분야의 뇌 영역들이 주관을 하고요. 공을 치는 순간에도 운동 피질, 기저해, 척수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뇌 신경 회로망의 영역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를 만든 것은 타고난 운동신경이나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뇌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는 우주와 뇌는 정복되지 않은 거의 미지의 세계로 가려져 있는 두 가지 분야라고 하는데 뇌 안을 살펴보게 되면 뇌 안에는 거의 1000억 개가 넘는 아주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그림이 사실은 신경세포를 조직 염색을 통해서 저희가 염색을 통해 진짜 신경세포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와도 닮았고 굉장히 많은 1000억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과연 얼만큼 많은 숫자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안에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바디를 해당하는 셀 바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깃줄에 해당하는 액선이라는 축색이 있죠. 이 액선이 바로 뇌의 소통의 신호의 근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전기적 신호가 액선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를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사이는 띄어져 있다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비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흔히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는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어머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거짓말 같으시죠? 근데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의 원동력이 바로 시냅스가 증강이 될 수도 있고 감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전에 근거를 합니다. 또 하나 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만 이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대뇌, 소뇌, 간뇌, 연수, 해마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특징을 결정짓는 주요한 뇌 영역이 대뇌인데 대뇌를 보게 되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거를 기능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부분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쪽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감각 그 대뇌 피질이고요. 이쪽이 운동 피질인데 각각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하나하나 부분이 여러분의 몸 전체에 있는 모든 기관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처럼 매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서로 연결,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마지막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거, 눈을 깜빡이는 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경회로망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회로망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또 우뇌는 감성적에 더 호소가 짙고, 좌뇌는 논리적이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여자는 우뇌를 더 많이 쓰고,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생태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뇌에는 신경섬유 다발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답니다. 양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뇌 영역 간의 소통이 조금 더 활발하기 때문에 한 가지 태스크보다는 멀티태스킹에 더 유리하고, 대신에 남자들은 적정한 자극만 주어지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한 가지 태스크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뇌 생물학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요새 ADHD, 주의력 결핍장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폐증도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ADHD와 자폐증을 이런 신경회로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ADHD인 경우에는 뇌신경회로망의 소통이 너무 많이, 우리가 원치 않는 수준까지 너무 활발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가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라는 게 이상이 없어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연결성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병리적 모델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경증 뇌외상 환자라는 병리적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증 뇌외상 환자의 특징은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옛날의 자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대인관계도 이상하고, 예전엔 자기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증 뇌외상 환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경증 뇌외상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뉴로 이미징 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뉴로 이미징이라는 이미징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 섬유 다발이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이게 방향이 잘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다른 색깔로 나와 있는 것들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초록색은 좌우로 가는 신경섬유 다발, 파란색은 앞뒤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뇌신경섬유에 대한 그런 이미징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또 하나 연구하는 게 안구 추적 운동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레이저 다시 제 손을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원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상인인 경우에 원운동을 따라하게 했을 때 저희가 눈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저런 형태로 원이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근데 저기 또 맨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점이 한쪽에 계속 고정돼 있다는 소리는 원이 움직일 때 타겟에 눈이 고정되는 그 정도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똑같이 경증 뇌외상 환자한테 해봤습니다. 이 눈이 한 가지 점에, 한 가지 원운동을 할 때 움직이는 타겟에 고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ADHD 환자와 같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저희가 기인을 해서 환자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여러분 같은 정상인,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에서 어떻게 인지 기능의 기전을 밝힐지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 운동과 주의력 결핍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안구 운동과 작업 기억 능력이나 인지 태스크 같은 것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면, 듀얼 태스크를 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주 특정한 안구 운동일 때 여러분의 인지 능력이 증강되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안구 운동을 했는데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신경회로망이라는 거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구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회로망과
주의력, 인지를 관장하는 신경회로망이 서로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과 두정엽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구 운동을 하면서 작업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인지 태스크를 할 때 안구 운동이 약간 예열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할 때 제자리에서 잠깐 뛰고 뭐 발도 풀고 이런 사람들이 달리기를 조금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과연 뇌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망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먼저 주면 예열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러냐? 모든 운동이 다 그러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주기적인, 단순한 주기적인 운동을, 안구 운동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 태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증강 효과를 보았고, 한 점을 응시하는 거,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극을 볼 때, 아니면 막 주기적이 없이 마음대로 변하는 랜덤한 그런 운동을 할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눈을 가만히 감거나 한 곳을 응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눈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단어가 더 잘 외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비밀이 바로 뇌의 신경회로망, 이 소통의 정도에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석사 때까지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뇌가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임상 아니면 정말 그 생물학적인 연구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뇌를 처음 접했을 때 뇌가 그 1000억 개가 넘는 아주 많은 세포들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그 무질서 속에 정말 고유한 질서가 숨어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중간이 떼어져 있는데 뇌가 신호 전달을 잘 하는, 이게 과연 그러한 불확정설의 원리가 정말 충실하게 적용되는 기관이 뇌라고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에서 배웠던, 제가 훈련 받았던 그런 물리적 현상들이 가장 충실하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기관이 뇌였기 때문에 저는 뇌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 재미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한 18년 넘게 뇌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종현 교수님이 이제 미래의 로봇은 뭐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아까 브레인 안에 있는 어떤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걸 로봇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텔레파시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텔레파시가 그냥 뭐 완전히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뚱따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뇌의 신호를 측정을 어떻게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이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요새 71년에 태어난 사람이 평균 수명이 96세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100세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은 몸만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머리도 건강해야 되겠죠. 머리도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100세까지 기억력도 좋고 이래야지만 행복한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뇌질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뇌는 지금 거의 건드려보는 정도예요. 아주 많은 미지의 세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정말 미래가 촉망받고 이런 아주 어린 여러분들이 뇌과학에 참여를 해야지만 뇌과학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